이제 라도의 캡틴 쿡이 자기 가격대에서 가장 매력적인 다이버 시계 중 하나라는 걸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작년 9월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캡틴 쿡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계가 잘 만든 다이버 시계의 기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때 저는 캡틴 쿡이 웰메이드 다이버 시계가 갖춰야 할 조건들을 모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뜻에서 기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선 캡틴 쿡이 제시했던 웰메이드 다이버 시계의 조건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잠시 되짚어보고,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이라는 모델은 또 어떤 점들을 개선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양면에다 모두 무반사 처리를 가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군사적 목적에 쓰이는 밀리터리 다이버 시계들이나 일부 초고가 브랜드의 다이버 시계들만 양면 무반사 처리를 고집해 왔는데, 캡틴 쿡은 민간인을 위한 다이버 시계임에도 양면에 무반사 처리를 적용한 시계 유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양면 무반사 처리는 시계를 어느 각도에서나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육안으로 시계를 읽기에도 좋지만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도 강점이 있습니다. 꼭 좋은 카메라나 좋은 조명을 쓰지 않아도 쓸만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사용자가 SNS에 직접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시계를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시대에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장점인데요. 그래서인지 점차 양면 무반사 처리된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웰메이드 다이버 시계라면 채택해야 하는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개량된 무브먼트입니다. 이전까지는 매우 고가의 다이버 시계가 아니라면은 기본적인 등급의 범용 무브먼트를 엔진으로 채택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캡틴 쿡은 파워 리저브를 80시간으로 개량한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워 리저브를 늘린 무브먼트는 어느 정도는 수정이나 개량을 하지 않은 무브먼트를 장착하면 뭔가 경쟁력이 나빠 보이게끔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제는 파워 리저브를 늘리거나 다른 소재의 헤어 스프링을 장착한다던가,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등급을 한 단계 올리거나 오차 수정을 좀 더 열심히 한 무브먼트를 장착하는 게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은 이전의 캡틴 쿡 시리즈에서도 개량된 무브먼트의 기준을 한 단계 더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오리지널의 일방적인 추종이나 카피가 아니라 현대적인 재해석입니다. 최근에 레트로 열풍 때문에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다이버 시계를 다시 만드는 건 드문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클래식을 오늘날의 시계로 안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브랜드마다 다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캡틴 쿡은 레트로라는 핑계로 스펙을 다운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원조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라도가 잘 다루는 현대적인 소재로 재현해냈습니다. 가령 300m의 방수 성능을 보장하는 알루미늄 브론즈 케이스나 착용감과 밸런스를 위해서 티타늄 소재의 케이스백을 채택한 것 같은 것들이 돋보였는데요. 가공이 까다로운 소재로도 유려한 곡선을 잘 살리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컨대 매끈한 하이테크 세라믹 베젤은 가운데 부분이 바깥쪽보다 내려와 있는 분화구 형태인데, 다이얼을 보호하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가운데 부분이 솟아오른 돔 형태여서 둘이 입체적이고 극적인 대비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다이얼까지 요즘 시계치고는 드물게 높은 돔 형태로 제작을 해서 다이얼과 인덱스가 좀 더 다채롭게 빛을 머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용 점정으로 합성 루비 플레이트 위에서 움직이는 닷 모양의 로고까지 달아서 시중의 어떤 시계와도 다른 확실한 자기 색깔을 가진 다이버 시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요컨대 캡틴 쿡은 SNS와 레트로 열풍의 시대에 잘 만든 다이버 시계의 기준을 제시한 시계였습니다. 그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브랜드의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라도를 대표하는 다이버 시계 캡틴 쿡에다가 소재의 마스터 라도의 정체성을 결합한다면 어떤 시계가 나올까요? 2021년에 새로 선보이는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련된 시계로 보입니다. 시계 하나에 라도의 모든 DNA를 담았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라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캡틴 쿡이라는 하나의 시계에다 보여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소재의 마스터 라도의 시그니처 소재라고 하면 바로 스크래치에 강하고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무게도 가벼운 하이테크 세라믹일 겁니다. 지금까지의 캡틴 쿡에서는 베젤 인서트에만 제한적으로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가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번 모델에서는 모노블록 구조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결과 스크래치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고 더 가벼워진 캡틴 쿡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엔진도 R734라는 새로운 네이밍이 붙으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저처럼 거의 하루 종일 컴퓨터를 안고 살면서 문서나 편집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반가워하실 소식인데요. 컴퓨터나 태블릿, 휴대폰, 스피커 같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있는 자성으로부터 시계를 지켜줄 새로운 티타늄 기반의 합금인 리바크론 헤어스프링이 도입이 됐습니다. 헤어스프링은 무브먼트의 부품 중에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가장 섬세하고 까다로운 파트라서 새로운 소재로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실리콘에 비해서 비교적 다루기 쉬운 티타늄 기반의 헤어스프링이 도입이 됐다고 하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소재의 헤어스프링은 항자성 기능도 강화가 됐지만은 온도 변화나 충격에도 더 강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브먼트의 오차도 5개 자세에서 0초에서 플러스 10초 사이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단순히 파워 리저브가 오래가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향상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얼을 아예 블랙 틴트 처리가 된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제작을 해서 자랑스러운 무브먼트를 노출을 했는데요. 오픈하트 다이얼을 채택하면서도 밝은 색상의 인덱스와 큼지막한 시분침으로 고대비를 유지를 하면서 다이버시게다운 가독성은 챙긴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픈하트 다이얼과 하이테크 세라믹 케이스라는 말을 듣고 광고 사진만 봤을 때는 캡틴 쿡이 이제 다이버시계 본연의 모습보다는 주얼리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걱정은 기우에 가깝습니다. 새 캡틴 쿡을 실물로 봤을 때는 주얼리보다는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강하고요. 자세하게 시계를 들여다볼수록 다이버 시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진 시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00m의 방수 성능을 빈틈없이 구현하기 위해서 모노블럭 구조로 만들어진 하이테크 세라믹 케이스는 이 시계의 초점이 절대 외양에만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해 줍니다.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전작에 비해서 베젤이나 용두 액션 같은 다이버 시계 매니아들이 중시하는 영역에서의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시분 초침과 인덱스뿐만 아니라 드디어 베젤의 60분 마커에도 야광이 적용이 되면서 진지한 다이버 시계로서의 정체성을 어두운 곳에서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무브먼트의 퍼포먼스도 개선이 됐지만은 다이버 시계로 활용되기에 전작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꼼꼼하게 반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돋보이는 시계입니다.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은 4가지 버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리테일가는 400만원대 후반에서 500만원 전후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살펴볼 건 그 중에서도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케이스에 블루 베젤이 장착된 모델인데요. 리테일가는 502만원입니다. 그러나 백화점에서 혹은 온라인 등에서 어느 정도 할인이 된 가격에서 구매가 가능하실 테니까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의 실제 구매 가격은 300만원대 후반에서 400만원대 중반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계를 하나하나 뜯어 볼 텐데요. 베젤의 직경은 43mm입니다만은 용두를 제외한 케이스 부분의 직경은 42mm이고 러그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는 49.5mm입니다. 그래서 공식 스펙상의 사이즈가 43mm라고 되어 있지만은 체감은 그에 비해서 많이 컴팩트하게 느껴지는 시계입니다. 모노블럭 구조의 하이테크 세라믹 케이스와 도명 유리로 300m 방수 성능을 구현하다 보니까 두께는 전작보다 올라간 14.8mm입니다. 유리의 돔을 제외하면 두께는 13mm 정도로 다소 낮아지고요. 제 17.8cm 손목 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조정한 후에 무게를 쟀을 때 143.7g으로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와 티타늄이 사용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덕분에 방수 성능과 두께에 비해서 가벼운 무게를 자랑을 합니다. 러그의 폭은 20mm이고 기본으로 장착된 브레이슬릿은 너비가 20mm에서 19mm로 점차 좁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5.2cm 둘레의 여성의 손목에 올려보면은 전작에 비해서 체감 사이즈는 그리 커지지 않았습니다.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의 색상이 스틸보다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라서 사이즈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베젤의 지름이 1mm 커지고 두께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례상 케이스의 존재감이 더 강조되기는 합니다. 무게에도 같은 방수
성능의 다이버 시계 대비 가벼운 편이니까 손목이 가는 분들은 두께 말고는 걱정할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17.8cm 둘레의 남자 손목에 올려보면은 커진 베젤의 존재감이 좀 더 빛을 발하긴 합니다. 전작과 비교하면은 러그 투 러그의 길이나 러그의 폭은 그대로인데 베젤만 커진 거라서 더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형태의 시계입니다.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를 썼다고 더 드레시한 느낌이 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오산입니다. 이제까지의 캡틴 쿡은 방수 성능에 비해서 얇은 편이었는데 이 시계는 모노블록 구조 때문인지 좀 더 두꺼워졌습니다. 두꺼워진 게 별로라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다릅니다. 이전에 캡틴 쿡이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이라면은 이번에는 좀 더 박력 있고 스포티한 느낌을 풍깁니다. 안 그래도 역동적인 시계의 형태를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게 이 시계의 피니쉬입니다. 매트한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투라치에 어울리는 어두운 색으로 시계의 톤을 전반적으로 가라앉혀 놓은 다음에 좀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폴리시로 피니쉬를 했습니다. 가령 사이즈상으로도 강조가 되어 있는 베젤은 폴리시된 경화 스테인리스 스틸과 하이테크 세라믹 인서트로 다른 부분과 달리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7.5mm의 큼지막한 용두도 폴리시된 경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반짝이게 해두었고요. 브레이슬릿 역시 가운데 링크에만 폴리시를 가해놔서 시선이 더욱 중앙으로 모이게끔 해놨습니다.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 전체를 다 폴리시를 했다면은 다이버 시계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번쩍거리는 시계가 됐을 텐데 케이스 디자인의 역동적인 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폴리시와 매트한 피니쉬의 대비를 잘 활용한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번에도 베젤은 일반적인 평면이 아니라 안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진한 파란색 바탕에 베젤의 숫자와 마커들은 흰색으로 선명하게 레커 처리를 해서 높은 가독성을 확보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은 조작감이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고 쾌적하고 묵직한 클릭음을 들려줍니다. 유격과 백플레이는 전혀 없어서 아주 잘 만들어진 장비를 조작하는 기분이 듭니다. 기존에 경험했던 캡틴 쿡이 이상적인 베젤 액션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은 2021년판은 드디어 최적의 조작감을 찾은 걸로 보입니다. 라도의 닷 모양이 그려져 있는 용두도 사용자를 배려한 설계가 돋보이는데요. 캡틴 쿡은 베젤이 케이스보다 큰 시계이기 때문에 용두가 베젤에 가려져서 잡기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케이스에서 용두가 설치된 부분을 살짝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작에 비해서 용두를 좀 더 쉽게 잡아서 풀 수가 있습니다. 용두를 푼 0단계에서는 수동 감기를 하실 수 있고 날짜 기능이 없는 시계니까 용두를 뽑은 1단계에서 바로 초침을 멈추고 분침을 이동시켜서 시간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도라는 브랜드의 명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용두의 움직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커다란 도명의 시계 유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도명 유리는 보통 평면의 유리에 비해서 반사에 취약한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는 양면에 다 무반사 처리를 강하게 해두어서 어느 각도에서도 다이얼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보이는 다이얼은 통상적인 스켈레톤 다이얼과는 많이 다릅니다. 무브먼트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고 어둡게 블랙 틴트 처리가 된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 아래로 살짝 비치는 정도입니다. 빛을 아주 잘 받으면 무브먼트가 좀 더 잘 보이지만은 어두운 곳에서는 거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읽는 데 필요한 어플라이드 인덱스와 큼지막한 시분 초침은 다 빛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흰색의 슈퍼루미노바 도료가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배경이 되는 블랙 틴트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강렬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켈레톤 다이얼과 다르게 상당히 좋은 가독성을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켈레톤 시계의 매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브먼트의 브릿지에는 페를라주 장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숨어 있다가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브릿지의 장식들이 반짝이는 걸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시계의 심장이 되는 밸런스 휠의 움직임도 충분히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르호에다가는 베젤과 같은 진한 파란색에 흰색의 프린트로 눈금을 넣었고 다이얼의 12시 방향에는 흰색으로 라도 로고를 프린트를 하고 6시 방향에도 역시 흰색으로
캡틴 쿡의 모델명과 방수 성능을 미터법과 피트법에 따라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인공 루비 플레이트 위에서 움직이는 닷 로고가 12시 방향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이게 재밌는 디자인 요소이지 별다른 기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로고가 서비스 인디케이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닷이 좀 뻑뻑하고 안 돌아가는 느낌이 나면은 무브먼트에 기름칠을 다시 해줄 시간,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간이 됐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불을 꺼보면은 기존의 10분 초침과 인덱스뿐만 아니라 드디어 60분 마커에도 야광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작년에 리뷰했던 캡틴 쿡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베젤의 야광을 생략한 것이었는데 드디어 진지한 다이버 시계답게 베젤에도 야광을 넣어줬습니다. 슈퍼루미노바 도료가 적용된 범위가 넓은 만큼 기대대로 준수한 밝기와 지속력을 보여주는 야광입니다. 뒷면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된 티타늄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역시 블랙 틴트 처리가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창으로 무브먼트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라도의 로고를 닮은 닷 모양의 로터가 아주 재밌습니다. 뒷면 디스플레이에까지 블랙 틴트 처리를 한 게 참 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계의 전반적인 톤을 잘 보지 않는 뒤편에서도 유지하려고 한 게 인상적입니다. 브레이슬릿은 다이버 시계에서 가장 빨리 긁히고 낡아버리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내 시계가 되도록 낡지 않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긁히지 않는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로 제작된 브레이슬릿이 아주 반가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한 줄이 3조각으로 이루어진 트루 시리즈나 하이퍼크롬 시리즈에서도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라도 시계 브레이슬릿이 채택이 됐습니다.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는 스틸보다 피부에 자극도 적고 가볍고 여름에는 덜 끈적거리고 겨울에는 덜 차갑습니다. 소재뿐만 아니라 케이스와 유격이 없는 솔리드 엔드링크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클래스프가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손목에 차고 있을 때 브레이슬릿 밑부분이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점도 이 브레이슬릿의 특별한 강점입니다.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도구로는 핀이 끝까지 뽑히지 않기 때문에 집게를 사용해서 당기셔야 합니다. 집게로 핀을 뽑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핀이 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줄을 줄이시는 것보다 라도 매장에서 직접 줄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 칭찬만 한 것 같은데 이 브레이슬릿은 2가지 정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캡틴 쿡 시리즈가 시계줄을 쉽게 탈착할 수 있는 이지 클립 시스템을 중요한 셀링 포인트로 하고 있었는데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넘어오면서 이 이지 클립 시스템을 없애버린 것이 아쉽습니다. 둘째로 케이스를 혁신적으로 다 바꿔놓고 다이버 시계 전용 브레이슬릿이 아니라 기존의 라도의 하이테크 세라믹 모델들과 거의 같은 구조의 브레이슬릿을 채택한 것도 다소 아쉽습니다. 총평입니다.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은 캡틴 쿡이라는 라도를 대표하는 다이버 시계의 틀 위에서 라도의 시그니처 소재인 하이테크 세라믹과 최근 라도 시계에서 많이 보이는 스켈레톤 다이얼,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를 견인하게 될 니바크론 헤어스프링이 들어간 무브먼트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시계입니다. 확실히 라도의 DNA 전체가 시계 하나에 녹아있다라는 말이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재와 무브먼트만 바꾼 게 아니라 아예 케이스 디자인을 바꾸고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단점들을 많이 고쳐서 나온 것도 놀라웠는데요. 용도와 베젤 액션, 야광이 달라진 부분은 놀라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스펙이 개선된 부분이나 무브먼트의 퍼포먼스가 좋아진 부분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은 회사가 아니라 라도 같은 대기업이 이렇게 피드백을 빨리빨리 수렴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이래서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라도의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 모델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